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우아댁 장명입니다. 반갑습니다. 효자댁 황명랑입니다. 멋진 삶, 멋진 생각, 흥미진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효자댁, 요즘 누구 혹시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저는 요즘 사실은 선제 없고 튀어라는 드라마를 본 후에 선제? 그 역할에 나왔던 선제 역을 맡았던 변우석 배우가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선제? 네, 선재라고 그 드라마 속에서 남자 주인공 역을 맡았고 아이돌 그룹의 멤버처럼 이렇게 나왔던 배우인데요. 네. 가끔 생각나요. 와. 저는요, 요즘에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같이 놀았던 친구들 떠오르는데요. 어릴 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한낮에도 어떤 놀거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우아땡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달고나 제가 살던 곳에서는 띠기라고 했거든요. 저도 띠기. 예, 그러니까 엄마 몰래 국자 갖고 와서 친구들하고 국자가 맞아요. 타는 줄도 모르고 그걸 저었던 그런 생각도 나네요. 어릴 때 저는요, 어찌나 노는 일에 열중했던지 더운지 추운지도 모르고 햇볕도 신경 안 쓰고요. 특히 여름에는요, 저녁 때 제가 집에 오면 우리 엄마가 막 화들짝 놀라면서 급하게 수건에 막 찬물을 묻혀가지고 제 얼굴에 얹어주면서 막 야단치셨어요. 나중에는 그 햇볕에 탄 자리가 얼굴이며 뒷목이며 팔다리며 피부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름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여름쯤 되면은 목이 많고 팔이 많아서 방역차가 예전에 다녔거든요. 맞아요. 예. 하얀색 그 연기 뿜으면서 그럼 친구들이랑 그 방역차를 정신없이 쫓아갔는데 와. 그게 너무 많이 뿌려지시니까 앞에 차가 섰는지 안 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친구 4명이 그대로 그 차에 들이박았잖아요. 와, 그래서 이런. 넷이서 이만한 혹을 달고 정말로 여자애 넷이서 혹 달고서는 다녔던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야.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요, 놀새가 없는 분이에요. 쉬는 날에도 긴장을 놓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책임이 크시니까요. 오늘 초대 손님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관장님이십니다. 네, 권인숙 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셀프로 자기소개하면서 청취자분들과 만나거든요. 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시 평생학습관장 권인수이고요. 저는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얘기하면 한 12살 정도 전주로 이사를 와서 한 40년 넘게 지금 전주에서 계속 살고 있고요.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관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출연하신 관장님은 관장님이라는 그 직책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전주 시민의 한 분으로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좀 더 다정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관장님이란 호칭 대신 인숙님이라고 좀 친근하게 불러도 될까요? 네, 그럼 감사하죠. 인숙이라는 이름은 저희 아빠가 저 4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숙이라는 이름은 아빠의 유품처럼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이름으로 비하면 요즘 이름에 비하면 좀 촌스럽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자랑스럽고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인숙이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이 인숙님은 진안에서 어린 시절 보내셨다고 하시니까요. 진안에서 추억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용담은 수몰 지역이 되었어요. 네. 지금 용담댐 물을 전주 시민들이 다 같이 드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용담엔 항상 물이 많았죠. 큰 냇가가 있어서 네. 거기에서 여름에 늘 아이들하고 수영을 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수영 같은 거 하면은 하긴 요즘에 어린이들은 왜 수영장 가서 락스물 같은 맛을 먹으면 그런 물 먹으면 수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냥 집 앞에 있는 냇가에서 수영하신 거예요? 네, 집 앞에 여름에는 그냥
동생이나 동네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그 수건 하나 가지고 둘러매고 나가서 하루 종일 말씀하신 대로 얼굴이 까매지는 줄도 모르고 예. 그렇게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낙순물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가끔 농약물도 가끔 먹었던 것 같아요. 논밭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들을 자연스럽게 합쳐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언니 오빠들한테 자연스럽게 지금은 뭐 배영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깨구락지 수염이라고 그러죠. 깨구락지 수염. 깨구락지 수염이라고 네.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조금 높은 바위 있으면 거기서 이제 낙법도 배우고 오. 뭐 그런 식으로 다이빙이요? 난 다이빙, 다이빙도 언니 오빠가 그냥 뒤에서 밀어요. 그러면 떨어져서 살려고 개헤엄 치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생존 수영이네요. 그렇죠. 그래요? 혹시 막 무슨 뭐 그 냇가에서 무슨 물고기도 잡고 뭐 그러셨나요? 네, 저희는 물이 많다 보니까 이제 물에 얽힌 추억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어항이라고 그러죠. 좁은 주둥이가 좁은 유리병 같은데 된장 넣고 예. 고기가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의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오빠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 오빠들이나 오빠들이 많이 했죠. 오빠들이 이제 거기에서는 저희 클 때는 그걸 복수라고 했어요. 복수? 복수 그 좁은 주둥이 안으로 물고기를 유인해서 잡아내 유리병 형태였거든요. 네. 그런 복수를 이용해서 고기도 잡고 이제 저희 같은 조그만 애들은 이제 족대라고 해서 예. 대나무 양쪽에 대나무를 놓고 그 안에 그물을 연결을 해가지고 예. 앞에서 친구가 하나 잡고 있으면 하나 친구가 잡고 있으면 앞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고기를 막 이쪽으로 몰아서 떠내면 거기에 좀 고기가 잡히는 그런 족대를 가지고 놀았어요. 아, 협업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아. 자연스럽게 혼자는 못하죠. 이게 앞에서 몰아줘야 되니까. 그럼 그렇게 막 물고기도 많고 그러면 그 반찬거리가 됐겠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용담이라는 장소 지역 자체가 이렇게 흥도 많고 그런 유흥의 지금 시절로 표현하면 유흥 문화에 아주 익숙한 동네였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농한기에는 장구 들고 소주 대병 가지면은 그냥 겨울 내에 놀던 그런 동네였고 또 여름에는 이제 철렵 문화라고 그러죠. 철렵. 예. 철렵. 그 아이들도 냄비에 국수, 김치 그런 거 가지고 나가서 그냥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족대 가지고 그 물고기 잡아서 거기서 바로 어죽 끓여 먹고 그러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민물고기로 이렇게 죽 같은 거 추어탕 비슷하게 그렇게. 네, 지금 말하면 추어탕이죠. 추어탕하고 비슷하게 이제 어죽. 어죽.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언니 오빠랑 놀다 보니까 언니 오빠가 그렇게 놀아서 저희들도 그냥 그렇게 동네 친구들하고 냄비 하나 뭐 된장, 김치, 국수 가지고 가서 그냥 한꺼번에 고기 잡아서 피레미 같은 거 미꾸라지 같은 거 잡아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끓여 먹는 게 그냥 생활이었어요. 익숙한. 그러니까 막 저 물고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잡은 거 다 넣고요. 네네. 또 막 그 깻잎 같은 거 뚝뚝 따가지고 넣고. 그렇죠. 이제 깻잎 같은 거 이제 엄마 모르게 가져다가 이제 깻잎 같은 거 아니면 그냥 밭에 널려 있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 어죽이 보양식인데요. 이 단백질이 풍부해가지고 아이들 근육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겠어요. 근육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됐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다 이렇게 탄수화물 없이 이런 것들만 있으니 다이어트식도 될 것 같아서요. 예. 이게 지방 적고 해서 팔팔 끓이고 했으니까 또 물놀이 한 다음에 그 물고기 잡고 어죽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진짜 맞아요. 꿀맛이죠. 왜 배고프고 꿀맛. 배고플 때. 야, 그래서 그걸 몰라도 지금도 아주 몸매 관리를 잘하시는데 그 당시에 열심히 뛰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뭐 보양식이나 뭐 그런 식으로들 뭐 건강식, 보양식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그냥 자연에 있는 그대로 먹었으니까 맞아요. 뭐 다른 화학 첨가물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한 체질이 되고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부럽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이렇게 물가에 살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 다슬기라고들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는 고동이라고 그랬거든요. 고동? 지난 용담에서는 아. 고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엄마 따라서 이렇게 그 소쿠리 같은 거 가지고 가서 밤에 그 야행성이잖아요. 고동이. 그래서 밤에 나가서 이렇게 다슬기 많이 잡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엄마가 된장 넣어서 이렇게 삶아주시면 탱자나무 가시 있죠? 예. 탱자나무 가시 가지고 이렇게 빼먹는 재미가 맞아. 진짜 좋았어요. 간을 안 하고. 감이 안 하고 그냥 된장만 넣고 하면 예. 그게 그 자연 그대로 된장 맛도 나고 짭짤하니 그래서 그리고 고동 많이 잡으면 또 장조림도 많이 했거든요. 장조림을 했어요? 네. 오. 고동 가지고 장조림해서 두고두고 밑반찬으로 그렇구나. 여름 내 제철 밑반찬이죠. 맞아요. 그걸 금산에서도 충남 금산에서도 그러니까 그 충청도에서는 고동이나 이렇게 안 부르고 올갱이라고 하거든요. 올갱이나 네, 올갱이. 다슬기. 근데 그거 맞아요. 장조림 만들어서 반찬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요? 네,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진짜 오.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저는- 제가 언제 한번 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바늘로 빼먹는 것만 생각했고 아니면 뭐 다슬기, 수제비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반찬으로 그렇게요. 또 이게 전라도에서는 어떤 지역은 또 뭐 대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대살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고등이라고 하셨구나. 대살이면 그것도 사투리인가요? 요즘에는 쓰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 표준어로 올라갔다 그러네요. 그래서 다슬기, 대살이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이 됐대요. 표준어도 바뀌는군요. 그럼요. 네. 요즘에는 또 뭐 사투리라고 안 하고 토박이 말, 사투리라고 하면 왠지 조금 비하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 토박이 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뭐 간판도 영어 간판 대신 토박이 말 쓰자. 또 뭐 노래 가사도 요즘 나오잖아요. 네네. 또 뭐 소설은 말할 것도 없고 웹툰 작품에 젊은 그 웹툰어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도 쓰거든요. 이 자동차 내비 보면 정겨운 사투리 길안내 요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전라도 편, 강원도 편, 경상도 편 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 가족 여행 할 때 일부러 이 사투리 내비 쓰면은 애들이 얼마나 재밌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예. 저도 전라도 사투리뿐만 아니라 사투리를 쓰면은 좀 촌스럽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그러죠. 그렇죠. 되게 그렇게 생각하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표준어 교육이라고 맞아요. 해서 사투리를 안 쓰니까요. 또 표준어는 공식적으로 한 나라를 뭐 대표하는 말, 뭐 그렇죠.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 이렇게 맞아요. 하니까 예. 괜히 사투리 쓰면 좀 교양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이 조금 머릿속에 이렇게 편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어린 시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새록새록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네, 용담이 산촌이다 보니까 물도 많았지만 나무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 숲거리라고 하는 데가 참 멋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드리 나무가 이렇게 와. 빽빽히 있어가지고 예. 저는 용담이 그 이제 물론 전주 시민의 식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댐이라는 것이 그 필요성을 또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거기가 그 수몰된다고 생각할 때 가장 아쉬웠던 게 이 숲거리를 제가 나이 들어서 갈 수 없다는 그것이 가장 속상하고 아쉽고 그랬었어요. 그 숲거리가 지금도 이렇게 빽빽한 아름드리 나무가 주는 그 편안함 그런 공간이 아깝네요. 예, 예. 참 아쉽습니다. 예. 그 지난해 살 때는 아까 주로 먹고 놀고 많이 하셨다는데 그 뭐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했다고 혹시 혼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저희 엄마는 늘 입바로처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신세는 네가 알아서 해. 와, 방임교육. 공부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예. 이제 공부는 이제 지금 아이들처럼 뭐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수업 시간에 충실하는 거. 그게 그냥 공부가 다였던 것 같고요. 근데
시골은 아무래도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이제 들판으로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또 주어지는 업무가 있어요. 네. 근데 고추를 말리는 시기가 되면 고추를 널어놓고 갈 테니 해가 지기 전에 이슬이 떨어지기 전에 이슬. 그걸 다 걷어놔라. 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시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뭐 고무줄치기, 뭐 공기놀이 네. 하다 보면 해가 지는지 어쩌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깜깜해져서 집에 와서 보면은 엄마는 뿔이 이만큼 나와 있고 예. 그거 고추 좀 걷어놓으라니까 논이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직사게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직사계라는 말이 재밌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 자리에서 죽을 정도로 많이 혼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걸 직사계를 표준어로 바꾸면 굉장히 혼났다라고 해야 될 텐데 이 말하는 어감이 조금 싱겁긴 하네요. 그러니까 직사계라고 해야 하니까 말이 좀 쫀득하게 의미도 확 와닿는 것 같은데 말이죠. 맞아요. 직사계. 네, 저희도 이제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제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추억 돋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고향에서 어린 시절에 썼던 말들이 그냥 술술 나오네요. 예. 이 말씀 듣고 보니까 표준어 교육 받은 사람들한테는 이 지역어가 그저 사투리가 아니라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언어, 추억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추억이라고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어쩌면 아동학대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어린 시절에도 엄마가 이제 힘드시니까 고추밭이나 그런 데 가서 조그만 일항을 하나 맡아서 그 김을 메고 그랬었거든요.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예. 제 동생은 저보다 일을 잘해서 걔는 저만큼 가는데 저는 이 손이 느려가지고 이제 좀 늦게 따라가고 그랬었는데 그 고추밭 저희 엄마 고추밭 옆에 머루나무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머루나무가 다른 머루나무보다 이렇게 알맹이가 튼실하고 탱글탱글하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그걸 저희들만 주려고 이렇게 나뭇잎으로 가려놓고 있었는데 몇 해 동안 잘 따먹었는데 어느 해부터 가서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오빠들이 그걸 다 가져갔나 봐요. 누군가 그걸 보고 가지고 엄마가 참 허퉁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한 해 동안 머루 잘 먹었어요. 아까워라. 몇 해 동안. 진짜 어머님이 순진하셨네요. 그러니까 아니 머루나무에 어떻게 숨겼다고 생각하시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덮어놓으면 이 집에서 그냥 좀 소중하게 아끼는 건가 이렇게 하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는데 동네 오라버니들이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래도 정말 아무렇게 왜 법적인 처벌 뭐 경찰을 부른다든지 이런 네, 것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없죠. 예전에는. 그렇죠. 진짜 이것도 다 추억이네요. 그러네요. 네. 머루나무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희 그 마당 옆에 가죽나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죽나무에 새순이 올라오면 엄마가 그 새순을 따다가 전을 부쳐주셨거든요. 가죽나무 전이라고 해서. 근데 얼마 전에 제 동생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 가죽나무 전이 맛있었대요. 근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 가죽나무 향이 좀 진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가죽나무를 엄마가 해주니까 간식거리를 해주니까 먹긴 먹었는데 가죽나무 전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가죽나무전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전 가죽나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지금 같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텐데 이제 동네 되게 이제 그때만 해도 시골에 청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동네 네.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뭐 서리 문화라고 그래서 밤에 야심한 밤에 특히 이제 농한기에 야심한 밤에 오빠들이 남의 집 닭도 한 마리, 토끼도 한 마리 그렇게 서리를 해다가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토끼가 3마리 있었는데 2마리밖에 어머. 없는 거예요. 아이고 황당했겠다. 그럼 엄마가 아이고 또 어떤 놈이 갖다 먹었구만 그러고 웃으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정말 요즘 같으면은 막 경찰에 신고하고 절대 CCTV 그렇죠. 빨리 돌려보고 막 예. 이럴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우리 집에 있는 뭐 닭 한 마리나 토끼 한 마리 정도는 그냥 동네에 있는 청년들이 먹어도 아예 뭐 재미있고 자기들끼리 잘 지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다 이해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뱀 잡아먹고 뭐 그런 정도는 괜찮지만 닭 잡아먹고 토끼 잡아먹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용인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그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노안기에 이제 그 젊은 청춘들이 그 긴 밤을 뭐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놀이 삼아 했었던 건데 이제 그때는 사회적으로 그게 용납이 됐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설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철없는 애들이라 해도 남의 것을 몰래 갖다 먹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가르쳐야죠. 그렇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 진안은 산이 높잖아요. 그 네네. 고원지대라고 하던데 그리고 막 호남의 지붕이라고까지 부르잖아요. 근데 12살 때 전주로 이사 오셨다면 굉장히 분위기도 다르고 또 진안하고 달리 전주가 그때 굉장히 큰 도시여가지고 문화 충격도 상당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사회적 분위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전주로 이동을 할 때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그때였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 저도 이제 오빠 교육 문제로 엄마가 전주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는 플러스 원으로 해서 따라온 거거든요. 오빠 고등학교 오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이제 플러스 원으로 따라온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학년에 3개 반이었는데 저희가 이사하고 어쩌고 하면서 보니까 1개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너무 많이 줄었네요. 그때 도시로 이동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이제 그런 형태로 됐었고, 이제 이사를 와서 보니까 제가 오자마자 시험을 봤는데 그래도 시골에서는 좀 공부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도 아이들한테 공부를 잘한다고 소개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사 오고 나서 전학 오고 나서 바로 시험을 봤는데 40점인가를 맞았어요. 예? 100점 만점에? 예. 근데 저는 진도가 안 맞았던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저는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이미 진도가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시골에서는 저는 용담에서는 그 이전에 수업을 받았었고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를 보는데 너무 황당했죠. 그랬겠는데요. 보도 못한 시험 문제를 풀고 있으니 아주 그때 그 문화적 충격도 제일 컸었고 네. 그리고 그 단어 자체가 네. 저희는 그냥 당연하다고 사용했던 그 부엌 지금은 부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는 용담에서 정직간이라고 했었거든요. 정직간. 정직간이라는 단어도 그랬고 그리고 부엌에 그 선반으로 놓고 있는 저희는 설강이라고 했어요. 설강, 예. 설강이라는 단어도 썼었고 그리고 엄마가 오이하고 솔하고 이렇게 묻혀서 오이 김치를 해서 담아준 걸 도시락으로 해서 가지고 왔었는데 아이들이 이걸 솔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라고 했다고요? 저는 그 예. 정구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어요. 정구지라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던 거예요. 저도 소리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단어를 다르게 쓰는구나라고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서로가 충격이었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좀 문화 충격이라는 게 저희가 이 방송 흥미진진 첫 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여기서 전주 분들이 가끔 말씀하실 때마다 저 같이 식사하시게요 할 때 뭐뭐 하시게요 하는 게 아니 이 시게요라는 표현이 지금 나한테 뭘 하라는 건가? 아니 같이 하자는 건가? 같이 하시죠가 아니라 왜 청유형의 문장을 이렇게 사용하지? 그래서 저 그 언어를 조금 받아들일 때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면 그게 훨씬 더 컸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정말 충격이 어휘 같은 크죠. 게. 예.
실제로. 저는 그런 그 문화 충격일까 아니면 그냥 충격받은 적 있는데요. 아까 인숙님께서 그 고동 다슬기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디 시골로 놀러 가서 다슬기 잡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사 지내고 버렸는지 이 돼지머리 같은 것이 물속에 있었는데 거기에 다슬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어찌나 징그럽던지 지금도 안 잊히고요. 누가 다슬기 수제비 먹고 있으면 그 장면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네, 저도 오한택처럼 그런 비슷한 기억이 있는데요. 용담 살 때 그 정직간 설강 그러니까 지금 선반에 네. 그때는 시골에는 쥐가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쇠양쥐가 거기 설강 위에 있는 걸 보고 엄마가 이렇게 꼬리를 잡아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걔도 놀래가지고 확 돌아서면서 엄마 여기 엄지 손가락으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제가 그거 어린 모습 어릴 때 보고는 너무 그 쥐에 대한 공포가 생겨가지고 저는 지금도 쥐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예. 그렇구나.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이렇게 낮잠 자다 대청마루에 낮잠을 자는데 그 산, 그러니까 집 뒤에 조그만 산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닭을 풀어놓고 할머니 댁 옆집에서 풀어놓고 사는데, 그러니까 꽝 잡는 시기가 있었나 봐요. 아마 수렵하는 기간이었는지 사냥개들이 다녀서 그 닭들이 갑자기 너무 놀래서 저 위로 뛰어온 거예요. 어머. 저 그때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막 닭이 오면은 조류가 다 무서워졌고 그래서 비둘기 있어도 저는 그 옆을 걷는 것도 싫고 좀 그런 지금 다 말씀하신 트라우마가 게, 있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치킨을 안 먹었었는데 치킨을 먹게 된 이유는 내가 먹어서 다 없애버려야겠다 걔네를 이런 와, 생각도 갖고 용감하신데요. 있어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그동안 우리가 학교 교육 통해서 이 표준어를 워낙 강하게 주입받다 보니까 이 지역말, 이 토박이 말이 그야말로 궁주에 몰렸잖아요. 특히나 저 경험 보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가 그냥 슬그머니 고향말이 튀어나오면 그 발표하시는 분이 본인 스스로가 막 당황하고 또 사람들은 키득키득 웃고 그러니까 더 민망해하고 뭐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사투리 쓰는 사람을 알게 모르게 이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마 네.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직에 있다 보니까 표준어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이제 코미디언 강호동 씨가 조금 앞서갔다고 생각하는 게 1993년인가 처음으로 코미디언으로 방송에 등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당당하게 자신의 고향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표준어를 쓰려고 특별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것 같고 또 쓴다고 하면 그게 이제 좀 희화화돼서 재미있는 모습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아저씨 그거 어딘겨 이게 아니라 아저씨 거기 어디예요? 막 이렇게 웃기게 서울 예, 말투처럼 예. 해서 코미디 프로로 하나로 만드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이 강호동 씨 그 당당함이 먹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전에 초등학교 동창회 갔다가 여전히 고향말을 징하게 쓰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고향에 머물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큰 도시로 나가서 출세 욕심도 좀 부리고 그러지 왜 고향을 안 떠나고 시골 아저씨로 남아있나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이 이제 지방 소멸 시대, 뭐 인구 소멸 지역 이런 것 때문에 전북 특별자치도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뭐 인숙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공직에 계셔서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것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향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고향 지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향 지켜주신 분들 덕분에 그나마 지금까지라도 이 명맥을 이어오고 이 지방이 계속 유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고향이 서울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울하고 수도권의 그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 어렸을 때는 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맞아요.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맞아요. 이랬었는데요.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최근에 지방 소멸 현상을 보면서 너무 놀랐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국가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지방 소멸은 큰 근심과
근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그 유럽의 선진 나라들처럼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 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뭐 용담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리 국토의 균형 발전 이야기까지로 이야기가 이렇게 비화되었는데요. 예, 오늘 인숙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그 어렸을 때 그 체험이 묻어나는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고향 말이 추억의 언어가 되고 또 토박이 말에 대한 존중이 지방 소멸을 막는 방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통찰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숙님 덕분에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사실은 주말에 좀 아파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았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제가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오히려 프로그램 흐름에 지장이 되면 어떨까 고민을 하고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도 아팠던 그 몸이 조금씩 기운을 컨디션을 회복을 하는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너무 책임감이 크게 이렇게 느끼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토박이 말, 토박이 문화, 이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라서 오늘 해주신 말씀이 더욱 특별하게 또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추억의 언어, 추억의 문화는 무엇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고향말, 고향문화 이야기 해주실 분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라디오 플러스로 연락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토박이 문화를 아끼는 시민, 지역민과 지역어와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삶, 같이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